이재명에 대한 그 대장동 특혜 의혹 이제 불기소 기소가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남욱이라는 그 남욱 변호사 있잖아요. 이 남욱이 어떻게 보면은 그쪽 대장동 일당들이 봤을 때는 실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대 토지가 있고 수천억이 움직이는 이런 사업을 법리적인 문제, 뭐 그다음에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걸 진행을 할 때 또 시에서 인허가를 받는 문제,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 뭐 대관 뭐 이런 무마를 할 수 있는 문제,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과 그 세밀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남욱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유래 신도시 때부터 남욱은 경험도 이렇게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남욱은 대장동에 대해서 혼용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살고 계시는 원래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혼용 방식이 뭐냐면 일부는 토지를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토지를 성남시가 사들이는 거지요. 공용 목적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리고 이제 토지값을 돈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토. 거기에 이제 대장동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아이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땅을 주시면은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문전옥답을 드릴게요. 대장동이 원래 거의 논밭이 많았거든요. 다 문전옥답 좋은 데로 드릴게요. 이렇게 땅을 받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만족할 만한 땅을 대신 드리는 것을 대토 방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욱은 원래는 두 가지를 혼용하자. 대토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욱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성남 1공단을 공원화를 하고 그리고 대장동을 개발을 하고 양쪽을 결합시키자. 그랬는데 이것을 중간에 김만배가 가로채는 겁니다. 김만배가. 김만배도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가로채느냐? 정진상을 유혹하는 겁니다. 성남시장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정책실장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내가 가진 거 절반 줄게. 내가 가진 거 절반 줄게. 그래서 김만배는 여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혼용 방식을 100% 수용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땅을 다시 뭐 다른 땅을 주고 말고 이래하면 일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건 스톱. 100% 땅값을 주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성남 1공단 그 공원화하는 문제가 뭐 송사도 걸려 있고 이걸 결합 방식으로 하면 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단절 끊어내는 걸로. 그래서 오로지 대장동만 땅값을 현금으로 치르고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정진상한테 가서 나의 지분을 절반 딱 잘라가지고 절반은 드릴게. 시장님한테 갖다 드리소. 절반은 그분 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28억 약정 의혹 주요 진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두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2014년 6월쯤 정진상에게 지분 절반을 떼줄 테니
남욱이 갖고 있는 대장동 사업권을 김만배 자신에게 주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자 내정의 대가로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넘기기로 한 것이 보고돼 있다. 2016년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의 몫으로 다들 알고 있었다.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 씨가 남욱이한테 자신이 가진 지분 25%만 받고 빠져라. 김만배 본인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일부 보도가 간접적으로 약간 흐릿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증언들이 나옴에 따라서 날짜, 시기, 방식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제 특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민간 사업자에게 대단히 유리하도록 개발 방식이 바뀌고 그런 그 개발 방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령 이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개발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그냥 100% 수용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요. 옛날식 표현을 빌리자면 도장이 100개쯤 필요할 겁니다. 이 토목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 아니 그냥 일반 개인이 집 한 채 짓는데도 집 한 채 짓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집 한 채 비우려면 관공서에 도장이 150개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땅을 결합 방식을 떼어내고 혼용 방식을 떼어내고 오로지 민간 사업자들 대장동만 그걸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받기까지 성남시 도장이 또 뭐 환경 관련 얼마나 많은 도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428억 약속받았으니까. 성남시의 최고 실력자라는 시장님하고 그 시장님과 다름없는 명령을 하다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정진상이 그 일을 도와주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는 유동규가 있으니까.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성남시 의회에서 간혹 이 딴지를 거는데 성남시 의회 의장 그다음에 주요 의원들 다 뇌물로 이미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 관공서 인허가만 100% 확신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사업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